계속 주가가 이렇게 기복을 그려요. 그리고 자주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한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을 쓰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돈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를 해라. 이런 거 반복하시면요, 수익 납니다. 조정장에서 또는 약세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냐. 지난 1년 동안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 흐름 한번 좀 살펴보세요. 계속 흘러내리죠. 근데 그냥 흘러내리나요? 일직선으로 흘러내리진 않죠. 이렇게 기복을 그리면서 이렇게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가능해? 물론 흘러내리는 장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오르는 종목 잘 잡으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종목, 그런 종목을 가지고도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ulls make money, bears make money, but pigs are slaughter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bulls라는 건 황소죠. 그리고 강세장을 불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bear는 약세장을 뜻하죠. 강세장도 돈을 만들고 즉 수익을 내고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but pigs, 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돼지가 이제 탐욕의 상징처럼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서 탐욕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압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리한 탐욕만 부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강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약세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뭐 약세장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보통 인버스 ETF에 가입하라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인버스 ETF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 역시 주가 지수의 흐름, 기초자산의 흐름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사실은 성공적으로 잘 맞춘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권하지 않고요. 여전히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뭐 공매도 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빠지면 이게 바닥이 있고 여기에서 반등하는데 뭐 전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지는 게 한 몇 번 거듭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조정장, 약세장의 흐름인데 자,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꼭지점 있죠? 올랐을 때 꼭지점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다시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다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사고 이걸 반복하시면 되죠. 끝! 그럼 돈 벌잖아요. 매우 쉽죠? 안 그런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사기꾼 같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면 사기꾼 맞습니다.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가 볼 땐 못해요. 저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반등의 꼭지점과 바닥 구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다 잡아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건 워렌 버핏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워렌 버핏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이제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일반적으로 개인분들한테 많이 권합니다.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말씀만 하여튼 5개에서 7개라고 그러지만 뭐 개인들에 따라서는 1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종목수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짰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정확하게 꼭지점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파는 건 어려워요. 근데 조정기는 어떤 현상이 잘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계속 주가가 이렇게 기복을 그려요. 그리고 자주 조정을 받습니다. 뭔가 불안감이 해소되면 오르기도 하고 또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면 오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어떤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면 또 금방 가라앉아 버리고
이 기복이 상당히 강해지는, 자주 빈번해지는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농담처럼 한 거고 또 이런 이야기 했더니 무슨 뭐 사기꾼처럼 보일지 모르겠고 뭐 그러는데, 이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 와닿게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될 바가 없지 않아요. 전부 다 팔진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이 주가가 쭉 올라가면 이럴 때는 제가 평소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대략 전체 여러분들이 주식 자산 포트의 한 20% 정도는 현금을 확보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조정기가 조금 자주 있다 그러면 이 비중을 한 3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주가 조정의 진폭이 좀 크다고 예상이 되면 사실 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약세장, 그 다음에 조정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세장이 다시 온다. 시장은 돌고 돌거든요. 약세장이 오고 강세장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약세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법을 배웠다. 강세장은 어떻게 했어요? 강세장 오면요, 훨훨 날아다녀요. 연간 수익률 50%, 100% 수익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주식 투자하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거든요. 왜?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게 주식 투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용돈벌이 하거나, 잠깐 장 좋을 때만 들어와서 잠깐 수익 내고 만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후를 충분히 여유있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준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수익 볼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딱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이럴 확률이 예를 들어 반반이라고 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3개월 구간으로 늘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사든 수익을 낼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요. 이걸 1년 범위로 넓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격대에 샀든 1년 안에 적어도 여러분이 산 가격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올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심만 있으면 사실은 1년만 기다려도 여러분들은 대부분 수익 내요. 정말 이렇게 쓰레기, 흔히 말하는 쓰레기 개잡주 또는 리딩방 같은 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뻥튀기를 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그런 걸 고점에 잡지 않는 한 웬만큼 여러분들이 스터디하고 실적 웬만큼 나고 한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놓으시면 사실 보통의 경우에 1년 정도 기다리면 그냥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와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80%, 90% 손실을 보잖아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 수익 낸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대학에 MBA 과정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올해 들어와서 플러스 수익 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딱 한 분 손 들더라고요. 그분 말고는 올 들어서 수익 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 연구소 회원들은 얼마 전에 줌 미팅 해보니까 그 시점에 수익 냈다고 막 이렇게 채팅창에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던데, 사실은 올해 같은 장은 지금 그냥 약간의 수익 구간이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위 5% 안에 드는 분이에요. 올해 같은 장에서도 수익이 당연히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주식 투자를 하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연간 10% 수준의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가시면 10%면 7년 지나면 2배 되고 14년 지나면 4배가 돼요. 근데 이게 만약 연간 20%의 수익률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러면 3.6년 만에 원금 2배 되고 7.2년 지나면은 원금 4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3.6년, 한 10년 조금 더 넘게 지나면 원금이 8배가 되죠. 7이라는 숫자에 수익률로 나누면 대략 원금이 2배 되는 근데 걸리는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10년이 걸려서 원금이 8배를 벌 수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예를 들어 10년 걸려서 8배, 8억이잖아요. 3년 반 더 지나가면 16배를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일단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자금도 처음부터 다 만든다기보다 계속 불려가면서 키워가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 두 개만 있으면요,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70년대부터 이미 찰리 먼거하고 자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복리의 법칙을 따르면 그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꾸준히 수십 년 동안 벌어가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그냥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깃하게 어떤 종목을 소개받았을 때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제로 제가 다시 원래 주제로 좀 돌아갈게요. 자, 주가 조준기에 어떻게 수익을 내냐? 여러분들이 5개에서 7개 정도의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에 담았다고 쳐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올라가요. 올라갔을 때 현금 20% 30%는 만들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일정한 구간부터 좀 빠졌다, 이건 너무 싼데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잘 갖고 있는 종목인데 얘는 6개월 1년만 지나가도 이거보다 50%는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 빠져? 그러면 싼 값에 사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이 10,000원에도 싸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건데 그게 예를 들어서 8,000원, 7,000원으로 떨어져요. 담으세요. 거기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더 떨어지면 또 담으세요. 한꺼번에 담지 말고 분할해서 담으세요. 그냥 담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돈이 떨어졌어. 돈 떨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식 갈아타기를 하십시오. 물물교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시경제 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 가치의 저장수단일 뿐만 아니라 교환의 매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사람들이 쌀과 보리와 고구마와 옥수수를 바꿔 먹으려고 하면 각각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갖고 가서 이렇게 서로 바꿔 먹었는데 그게 물물교환, 구상무역, 바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걸 이 교환의 매개로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즉 주식을 살 수 있는 현금이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물물교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트에 원래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생각보다 얘가 매력도가 떨어지네? 또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 회사가 계속 모니터를 해보니 이 회사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네?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종목 수가 많을수록 그런 종목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 조정장이 세게 올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조정장이 오면 최근에 꽤 많이 오른 종목의 주가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데서 좀 올랐으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조정장 올 때 그냥 쫙 수익 실현해버리고 그냥 주가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전에는 담고 싶어도 주가가 올라 있어서 못 담았는데 뭐 5%, 10%, 15%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하루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라 그게 뭐 며칠에 걸쳐서 막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 진짜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매력적이지 않아. 근데 그런 종목도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은 오히려 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른 게 없어서. 이때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 B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담고 싶으나 그동안 비싸서 못 담았던 A라는 종목, 여러분들이 포트에서 덜어내고 싶었으나 못 덜어내고 있던 지금은 좀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 종목 쭉 같이 떨어져요. 그럼 상대 가격을 비교해보면 지금 이거 내가 조금 손실을 보지만 지금 그냥 팔면 손실을 보지만 이걸 B라는 종목을 팔아서 A라는 종목을 갈아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상대 가격을 잘 보고 그렇게 주식 갈아타기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될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B라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이 이틀 후에 들어오지만 그 현금 들어올 대금을 가지고 사실은 A라는 종목을 바로 사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갈아타기를 할 때는 그 주가 흐름을 그때 좀 지켜보다가 A라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B라는 종목은 많이 안 떨어진, 특히나 그 시점에 갈아타기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격을 받아서 팔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럴 때 갈아타는 거죠. 근데 이게 B라는 종목을 팔았다가 현금으로 그 하락하고 있는데 조정장인데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A라는 종목을 사려고 하면 상대 가격이라는 게 그 당시에 다시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려서 그렇게 하는 건 그냥 이걸 정리하고 이걸 사는 개념이어서 조금 다르고요. 주식 갈아타기라는 건 이걸 딱 상대 가격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스트라이크 존이야. 이거 바로 팔고 이걸 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기본 전제는 뭐냐면 첫 번째 A 종목이든 B 종목이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내가 이 종목은 이 가치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조정받았네. 이 종목은 내가 사실 가치나 매력도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주식 갈아타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갈아타기를 하는데 더 나쁜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겠어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겠죠? 기본은 뭐냐? 언제든 좋은 종목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을 잘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투자하는 시점에 딱 한번 이 종목 괜찮네 하고 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담아놓고 나는 그냥 이렇게 넣어놨어 묻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면에서는 존니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회사의 어떤 저력이 꺾이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냥 쭉 묻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조정장이고 약세장일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살 때뿐만 아니라 계속 모니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새로 수주를 받았다. 또 어떤 종목이 어디에 고객사를 따라서 진출을 한다더라. 또 어떤 종목이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더라.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더라. 제3자 배정으로 투자금을 유치한다더라. 또는 전방 고객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그 고객사가 커지면 당연히 이 후방의 고객사가 또 수주를 받게 되니까 이런 흐름들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그 종목의 매력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계속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시장이 몰라줘서 주가가 안 오르고 있다 그러면 계속 홀딩하거나 조정이 와도 더 사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 회사가 내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얘가 수익이 잘 안 나네? 또는 예상했던 어떤 실적이 내가 예를 들어서 1분기나 2분기에 한 1,0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800억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그런 판단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 종목에 대한 새롭게 그때 계속 그 판단을 업데이트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식 갈아타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봐요. 제 경우에는 대략 한 70% 정도 이상의 확률로 주식 갈아타기를 하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현금 다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를 해요. 그리고 대체로 성공했어요. 근데 30% 실패할 확률이 있죠. 저라고 어떻게 다 맞춰요? 그러면 신이죠, 제가.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갬블링을 하잖아요. 그 갬블링 하는데 단 하우스에서 0.5%의 승률 우위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돈을 긁어 모으잖아요. 도박판처럼 그렇게 계속 막 돌릴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겠죠. 그럴 때 70%의 확률로 여러분들이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 그 경우에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현금을 쓰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수해라. 이것 역시 종목을 잘 알아야 된다. 돈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를 해라. 이건 역시 주식을 잘 알아야 된다. 종목을 잘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해요. 반등하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다 못 쓰신 분은 여전히 싼 가격이다 싶으면 조금 더 사셔도 되고요. 빠르게 반등해서 이미 좀 사기에 빠르게 많이 올라 버렸다. 그러면 안 사셔도 돼요. 자, 그러나 어쨌거나 현금을 다 소진하신 분이든 현금을 다 못 소진하신 분이든 어쨌거나 주가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열심히 사모았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일정하게 주가가 반등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원래 이게 10,000원이다가 이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10,000원으로 올라간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렇게 막 50% 빠졌다가 다시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상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금 20%를 들고 있고 그러면 기존에 10,000원일 때 주가 10,000원인 상태에서 어떤
주식이 주가가 빠져서 50까지 됐어요. 이때 근데 여러분들은 들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20% 정도를 가지고 바닥권에서 샀어요. 근데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정확하게 바닥에 한복판에서 사서 마이너스 50%일 때 샀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10,000원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80%는 본전이 다시 된 거고요. 현금 20%를 가지고 바닥에서 샀던 것. 이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이 주가가 50% 떨어질 때는 50%잖아요. 이 50% 즉 반토막 난 가격에서 올라가면 즉 5,000원으로 떨어졌던 게 10,000원으로 올라가면 수익이 얼마가 돼요? 수익률이 10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요. 올바른 접근법으로 배우시면 주식 투자는 사실은 실패하기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What a wonderful world.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주식이라는 건요 최대 손실률이 100%예요. 상장 폐지되면 마이너스 100%인데 수익률은 이론적으로는요 100배 1000배도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10배그 이야기 나오죠. 그 10배그라는 건 뭐죠? 수익률로 환산하면 900%라는 뜻이고요. 테슬라 사서 뭐 10년 만에 은퇴한다 이런 사람들 그 인증샷 올린 거 많았죠. 그럼 100배 막 1000배씩 오르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물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오랫동안 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믿음과 자신감과 또 인내심이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라고요. 근데 보통 100%까지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종목을 고점에 사지 않는 한 수익률이 30% 40% 이상 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50% 이상 손실난 종목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존에 있던 거는 다시 그대로 원금을 해보겠고 현금 20%로 바닥에 샀던 거는 이게 100% 수익률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이라는 게 40이 돼 있습니다. 그럼 원래 여러분들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지금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100에서 120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렇게는 못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자동 조절 장치처럼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웬만큼 수익을 실현하고 적극적으로 일정한 구간에서 충분히 빠졌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 그래서 현금 떨어지면 주식 갈아타기 하시고 주식 갈아타기 한 다음에도 내려간다? 전부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올라오잖아요. 물론 이건 금융위기 같은 폭락장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장이 아니고 지금 같은 이렇게 슬금슬금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런 장에서는요 이런 거 반복하시면요 수익 납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수익 내기는 그냥 마이너스 20% 30% 삼성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간다 그래서 샀는데 손실 난 사람들 되게 많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그냥 그럴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도 물론 이제 약간 날마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최근까지도 계속 수익률 고점을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 후반부터는 다시 조금 빠졌는데 여전히 저는 연초 대비로도 수익률이 더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게 좋냐? 저는 가능하면 2가지 종류의 종목 유형을 권해드리는데 첫 번째는 구조적 성장주의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돼 있어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종목? 제가 가치주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가치주보다는 정체주, 세태주 이런 것들이 그냥 자산 많다는 이유로 가치주로 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이상 빠지기 힘든 주가 수준의 종목인데 향후 성장성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분명히 회사 실적 꾸준하게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거나 아니면 빠르게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해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2차전지의 종목들 중에 상당수가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전지 쪽을 많이 권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구조적 성장주의 장점은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를 때
빠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장주가 뭐 약세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요 실체가 없는 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헛바람 들어간 테마주 같은 성장주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걸로 막 들끓었던 거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주는 정말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점 안에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6천 몇백억 대 나오고 6,500억 정도 나왔나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400 몇십억 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인가? 그때보다 뭐 몇십 %가 매출이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났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은 이제 그 연초에 오창공장 화재 사고 때문에 삼성 SDI하고 이제 합작사인 에코프로 EM 공장을 급하게 가동을 했거든요. 가동 초기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좀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이익률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에코프로비엠 IR 내용을 소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코멘트 이렇게 보니까 뭐 회사 측 설명으로는 다음 분기에는 이 가동률이 더 효율적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판가 전이도 잘 되고 있고 해서 다음 분기는 실적을 당장 출하량 증가에 의해서 한 40%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단가 인상 등에 따라서 매출인 한 50% 증가할 거라고 보더라고요. 한 분기만에 5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 산업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에코프로비엠 캐파인데요. 지난해 4월 달에 에코프로비엠의 2025년 예상 캐파가 얼마였을까요? 예상 캐파가요 20만 톤. 그런데 이게 지난해 한 해 동안 한 달, 두 달 지날 때마다 계속 캐파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쯤인가 나온 캐파, 이때는 이제 2026년으로 이제 기준 연도가 바뀌었는데 2026년 기준 48만 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 2월에 에코프로비엠이 4분기 지난해 연말 결산 실적 발표하고 이야기했던 건 55만 톤까지 늘른다고 그랬어요.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7만 톤이 뛰은 거예요. 근데 오늘 IR 내용을 보니까 향후에 고객사가 추가돼서 캐파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난해 1년 전에 불과 20만 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55만 톤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2배 반 이상 늘어난 거죠. 근데 이 캐파조차도 앞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나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분기도 지난 4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몇십 % 늘었는데 다시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다시 몇십 %의 매출이 또 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섹터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보신 적이 있나요? 막 이런 이야기 해요. 2차전지 소재주들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못 사겠다. 그분들은요, 이건 2차전지 산업의 흐름을 잘 모르고 이 산업이 얼마나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뭐 막연한 추정이면 추정이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캐파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양극재 캐파 1만 톤당 뭐 3천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난다. 뭐 이런 식의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매출 추정 자체가 그냥 주묵구구식으로 하거나 그냥 장밋빛 한상 낙관적인 어떤 전망이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스스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막연한 추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고객사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추정한 캐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8만 톤 캐파면 또는 55만 톤 캐파면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난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확하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정치도 지금까지는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파 추정도 올라가는데 실적 추정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게 구조적 성장주입니다. 왜 구조적 성장주를 갖고 있으라고 하냐? 특히 이렇게 금리 오른다고 하는 약세장에서도 저는 왜 구조적 성장주를 강조하냐? 구조적 성장주는요, 잠깐 주가가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샀는데 물렸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실적의 힘, 그리고 미래의 성장 속도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 때문에 주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걸리지 않고 주가가 다시 반등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엄밀하게 말하면 물리지도 않아요. 물린다기보다는 잠깐 조정이 오는 건데 그 구간은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주가가 다시 오르잖아요. 비슷한 이야기 코스모 신소재 저희 유튜브에서도 소개했지만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지난해 한 5만 5천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거 역시 한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참 한복판에 32,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죠. 저는 어땠을까요? 열심히 담았어요. 저희 회원들한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열심히 담으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되풀이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조정기를 거치고 약세장을 이렇게 거치고 계속 기복을 그리는 이 약세장을 거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강세장처럼 속 시원하게 수익 못 내죠. 야, 이건 이렇게 좋은 종목이 너무 빠지는데? 너무 싼데? 그럴 때 그냥 담으시면 돼요. 그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발굴하시고 또 소개받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새로 스터디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올바른 접근법을 익히셔야 된다. 좋은 재료 있다고 좋은 음식 만드나요? 물론 좋은 재료가 있으면, 같은 요리 실력을 갖춘 사람이면 이왕이면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를 갖고 있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죠. 그러나 좋은 재료가 있어도 그 요리를 망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 갖다 줘도 요리 실력이 없으면 망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접근법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 주식 투자의 기본 원리를 먼저 배우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하기 전에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에 먼저 투자하셔야 된다.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가 조정기 때는 목표 수익률도 좀 낮추고 방망이를 좀 짧게 잡아라. 예전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년에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종목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거보다 뭐 수익률이 적을 종목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왜 2년을 보냐? 제가 생각할 때 2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2년이면 어떤 좋은 종목이 충분히 어떤 이런저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 회사의 이런저런 어떤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충분히 그 회사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든 게 2년을 넘어서 3년, 4년, 5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실적이 성장해 갈지 명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는 한 2년 정도를 잡습니다. 2년 안에 3배 정도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저는 원래는 기본 베이스로 삼고 있는데, 다만 주가 조정기 때는 이게 어쨌거나 좀 조정을 자주 받잖아요. 조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도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빠졌을 때도 조금 더 담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단타 매매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뭐 돈을 빼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욕심을 좀 줄이세요. 특히 조정장, 약세장일 때는 내가 이거 그래도 한 30%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싶어도 일단 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수익 한 20%는 일단 수익을 실현하지. 그런 식의 태도, 그렇게 뭐 여러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약세장에서는 조정이 자주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오면 그때 이 종목이, 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을 때 그때 가감하게 사두시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미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가가 좀 올라서 수익 났을 때 여러분들이 현금화 하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게 저는 약세장 조정장에서 수익을 내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